네,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당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근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요게 배추라고 해야 되나요? 배추를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추를 보면 조금 난감하긴 해요. 왜 난감하냐? 이게 물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처리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또 패스 파인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패스 파인더가 더하기가. 그래서 동그라미 툴로요. 동그라미 툴로 요 외곽에 오는 요 동글동글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펜툴이라든지 그런 걸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 왼쪽 아래 요 녹색 잎사귀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T자 밑에 모양 꾹 눌러서 동그라미 툴로 네, Shift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이때 테두리 컬러만 있게 만들어 주시고, 테두리 컬러는 녹색이나 하얀색 계열만 아니면 되겠네요. 녹색이나 하얀색 계열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좀 크네요. 네, 첫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이때 이 동글동글한 부분이 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가 조금 크긴 한데, 네. 그래서 첫 번째 거 동그라미 어느 정도 맞췄다면 Alt 누르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대각선 왼쪽 아래 방면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 그걸 갖다가 또 이용해서 복사를 하세요. 또 이렇게 왼쪽 아래로. 이때 얘는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좀 사이즈를 약간 키워서 네, 요 정도 맞춰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때 겹쳐야 됩니다. 동그라미들이 겹쳐야 돼요. 그리고 얘는 정원이 아니네요. 타원이네요. 네, 그래서 보시고 요게 조금 요렇게 휘어진 게 약간 납작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좀 타원 형식으로 좀 납작하게 맞춰 주시고요. 얘도 좀 납작하네요. 네, 밑에 것도 복사를 해서 됐죠? 여기 살짝 돌려주시면 좋은데, 네. 왜냐면 이게 볼록한 게 요 위에 거는 약간 요렇게 왼쪽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밑에는 완전 아래로 볼록한, 그러니까 아래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면서 볼록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보시고 동그라미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 네, 더 아래쪽은 더 크네요. 동그라미가. 나머지 두 개, 마지막 거. 동그라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는 조금 작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들을 대충 모양 보시고 좀 조정해서 타원이나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 외곽을 갖다 볼록볼록하게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펜툴로 여기에 대충 보시게 되면 요 위쪽 동그라미 요 오른쪽 끝에 조절점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에서 클릭해서 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때 각도는 요게 뭐 45도다 60도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대충 요 그 눈대중으로 봤을 때 요게 요렇게 꺾인 곳과 거의 수평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각도와 수평이 되도록 비슷하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런 다음 요 아래쪽 처리는 어차피 가려지기 때문에 대충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은 됐죠? 여기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올라가는 게 예, 올라가는 게 마지막 동그라미 대략 아래쪽에서 절반 약간 지나서 됐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각 동그라미들 가운데를 찍으면서 가시면 돼요. 각 동그라미들 가운데를 찍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무리. 됐잖아요? 됐죠? 그런 다음 선택 툴로 바꾸시고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 패스 파인더에서 하나로 합치기. 패스 파인더에서 맨 윗줄에 첫 번째 거 유니트라고 하는 거 있었죠? 하나로 합치기. 온라인 바로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패스 파인더. 그리고 한 오른쪽 중간 또 위에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네요. 네, 거기. 아니, 세 번째 거. 네, 그거. 맨 윗줄에 첫 번째 거. 네, 그거. 됐죠?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울퉁불퉁한 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펜툴로 물론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펜툴로 만들기가 더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대략 배치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모양 틀 잡아서 합치는 게 낫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걸 갖다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 일단은 반대편 거 오른쪽 거 오른쪽에 요거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 바로 회전 뱅글로 돌아가는 툴 있었죠? 그죠? 이걸 꾹 눌러서 바로 리플렉트 삼각형 두 개 겹쳐 있는 거 선택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 요 경계선 있죠? 이 오른쪽 선, 이 오른쪽 선을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선을 대략 뭐 중간 정도 클릭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 바로 왼쪽 거 테두리를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 선 맞춰주시면 돼요. 경계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안 맞아도 돼요. 배경은 맞출 거니까. 됐습니까? 경계선이 맞았다. 그러면 Alt 눌러주시고 마우스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여기 사이즈가 위치가 틀린 게 아니라 사이즈가 좀 크네요. 네. 네. Shift를 누르고 사이즈를 대략 이렇게 좀 늘려서 네. 바깥쪽으로 갖다 최대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대략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죠. 위에와 요 경계선을 최대한 맞춰 주시고요. 경계선 벗어나지 않도록.
네,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략 비슷한 비율로만 맞춰주세요. 선택 툴을 바꾸시고 까만색으로 헬퍼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것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룹화 시키는 건 없었죠? 맞죠? 네, 이게 안쪽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요.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얘가 하고 묶여버렸어요. 그룹화돼 있었고요. 그리고 해지 그룹에서 좀 빠져나왔어요. 컨트롤 S, 컨트롤 컨트롤 B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 가면 신경 쓰실 건 없는데 나머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살짝 왼쪽으로 올려주면 돼요. 사이즈. 그거 맞추셨네? 네. 네, 이걸 뭐 정밀하게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려면 여기 조절점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조금 덜 들어가고요, 얘가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런 조절점들을 갖다 맞추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 색깔 작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왼쪽 아래 있는 거, 얘가 녹색이네요. 그죠? 녹색. 일단 녹색이 C90, M50, Y100 그리고 C30, Y50. C30, Y50은 아까 밝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얘가 바로 C30, Y50이었고요. 그리고 C70, Y100. 그죠? C70, Y100. 네, C70, Y100 그게 녹색이었죠.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바로 각각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뒷배경에 오는 것을 만들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왼쪽 아래 걸 이용해서 Alt 누르고 복사해서 이렇게 살짝 겹치게끔 네, 만들어 주시고 얘가 뒤로 가야 되겠죠. 네, 일단은 색깔 진하게
색깔 진하게 C90 M50 Y백 C90 M50 Y백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요 기본 녹색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에디트에 컷 하신 다음에 에디트에 컷 됐죠? 그런 다음 요 대상체 뒤로 보낼 대상체 선택 에디트에 페이스팅 백 뒤로 갖다 붙이기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오는 거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오는 거는 오른쪽 위에 거를 갖다 선택해서 복사해서 대략 좀 빼주시고요. 네, 얘도 녹색이 돼야 되겠네요. 녹색 바로 요 왼쪽 아래 만들었던 거 있죠? 그대로 색깔 똑같습니다. 요것과 네, C70 Y100 요거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X 그런 다음 밝은 거 선택해서 에디트에 페이스팅 백 뒤로 갖다 붙이기.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다 되었으면 바로 네. 요 가운데 오는 하얀색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네. 요도 반쪽을 갖다가 만들어서 나머지를 복사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쪽. 그래서 일단 요거 잠깐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배추, 이파리, 선택, 오브젝트, 하이드, 셀렉션 됐죠? 그 다음 배추 이파리 갖다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밑에 배경을 대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쉬워요. 그래야. 그래서 펜툴로 테두리만 있게 하신 다음에 바로 테두리 컬러는 하얀색이나 녹색 계열을 제외한 색깔을 이용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 요 가운데 위쪽 왼쪽 위 요 경계선 부분 이 경계선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다면 찾기가 쉽습니다. 네, 그죠?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선 부분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경계선 부분에 그래 놓고 뭐 좀 많이 내려와야 되네요. 한 요정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내려와서 클릭하시고 뭐 그죠?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클릭 그런 다음에 다시 왼쪽 위로 살짝 올라가서 클릭 이렇게 빼족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요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모양 따라 그리시면 돼요. 모양 따라. 네. 저는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거지.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략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네, 색깔 채우고 색깔이 하얀색이었죠. 하얀색. 네, 그 다음에 이 반사 툴로 넘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뭐 지금 대충 만들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요거 좀 쉽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삼각형을 갖다 만들어서 대놓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삼각 길게 얇게 그죠? 뾰족하게 만들어서 네, 위치 회전시켜서 일단 대놓고 그 다음에 요 가지치기 가지 네,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법론 차이. 왜냐면 요걸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만들게 되면 삐뚤빼뚤해요. 뭐가 삐뚤빼뚤해요? 요게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일직선으로 안 들어가네. 그죠? 네. 왜 안 들어가요? 삼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만든 거죠. 눈대중으로. 다 그리셨다? 그러면 선택 툴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선택하시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넘겨야 되겠죠. 넘기는 것은 바로 리플렉트 반사 툴을 이용해서 바로 시작점 있죠. 시작점 위에 부분 클릭. 네, 그런 다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저는 약간 밑에를 두껍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께를 맞추셔야 돼요. 네. 그리고 Alt 누르고 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하나로 합치기. 요게 살짝 겹쳐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밑에 살짝 겹쳐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개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하나로 합치기 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되시면 바로 필 컬러로 바꾸고 색깔은 하얀색이 되겠네요. 다 빵빵빵빵. 다 빵빵빵빵.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쇼월 하셔서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 오브젝트에 그룹.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방금 갖다가 복사해서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네, 선택도를 바꾸시고, 네, 바탕 더블 클릭. 네, 됐죠? 이거 지금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상했잖아요, 화면이. 그때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하나를 합쳐보세요. 네, 오케이. 네. 지금 뭐가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살짝 걸어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거 하나죠. 네. 이거를 클릭해서 아까도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바꿔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그다음에 쇼를 보면 근데 이거 테두리 다 들어갔네? 테두리만 없어요. 테두리로 나갑니다. 이거는 다 선택해서 그다음에 다음은 복사해서 돌리고 사이즈 맞춰주죠. 오른쪽 아래는 작은 거부터 맞춰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 당근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네, 요 큰 것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바로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하시고, 네,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고, 오브젝트의 하이드의 셀렉션, 되셨나요? 그 다음 그릇을 만들어야 되네요. 네, 이 그릇을 갖다가 잘 보시면 마찬가지로 귀퉁이가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살짝 동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얘도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사각형. 네,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예, 요게 라운디드 요걸로 만들어도 되는데 요걸로 만들면 조금 불편해요. 네, 아예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내구퉁이를 따로따로 조정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각형 도구로 아래 쭉 내려와서 색깔은 테두리 컬러는 주변 색과 유사하지 않은 색깔로 선정을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 대략 그릇 외곽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네, 그릇을 만들 때는 기존에 다 만든 상태에서 그걸 보시고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존에 대상체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기존의 거는 대략 위치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위치를 다 대략 맞춰놓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맞추는 게 좋고요. 만약 안 만들고 그릇부터 만든다? 그럼 그릇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만 대략 눈대중으로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얀색 화살표로 위쪽 부분만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서 선택. 됐죠? 그런 다음 죄송합니다.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얘를 갖다가 먼저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때 집어넣으실 때 Shift 누르고 이동.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됐죠? 오른쪽도, 네, 이렇게. 요걸 똑같이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 방향키를 갖다 이용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20번 정도 누른다, 10번 정도 누른다, 그렇게 해서.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 부분, 네, 선택을 해서 안쪽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둥글게, 됐죠? 아래쪽도 마찬가지 선택해서 안쪽으로 살짝 둥글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맞추면 좀 쉽겠죠? 제가 요걸 미리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미리 안 넣게 되면요, 위에가 약간 찌그러져 버려요. 위에가 둥글기가 얘가 비스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리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되신 분들은 요 선 있죠? 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만 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다 되었으면 색깔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릇부터. 네, 그릇의 색깔은 일단 필 컬러로 바꾸시고, 필 컬러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약간 뭐라 할까요? 약간 뭐 살색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이 M10, Y20, K10 M10, Y20, K10 되잖아요. 네, 그럼 비슷하게 맞게 될 거고요. 되셨나요? 그런 다음 선이 있어. 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선에 대한 건, 요 선에 대한 건 하나밖에 없죠. 네, M80, Y100, K30이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에서 테두리 칼라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M80, Y100, K30 맞나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바로 위에 쓰신 요 색깔 부분 있죠? 그죠? 요걸 갖다가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때 요 라인의 두께가 이렇게 얇지가 않습니다. 라인의 두께가 얇지가 않아요. 약간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얘는 EPT로 EPT.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력 형태를 보고 대략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명시가 안 된 부분들은. 그래서 그 작업 방법에 보게 되면 요게 02번 그 외 출력 형태 참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프린트물에 되어 있는 대로 최대한 맞춰라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로 얘를 필 컬러로 바꿔야 되겠죠? 스트로크를 오브젝트에 익스펜드를 통해서 필로 OK 눌러서 필로 그 다음 필 컬러를 갖다 이용해서 바로 위에 안 쓴 색깔이 C40, M40, Y40 이거 안 쓴 것 같은데요? 요 색깔이네요. 되도록이면 테두리 컬러.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쭉 가요. 쭉 가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필 컬러가 채워있던 테두리 컬러가 채워있던 상관없는데 방해가 될까봐. 네, 그래서 다 됐으면 화살표. 네. 그럼 테두리 컬러가 되죠. 그다음 선택줄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라인만 하나 선택 클릭.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EPT. 다 되신 분들은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익스펜드 익스펜드 밑에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다음 OK. 네, 그런 다음 컬러로 가서 네, C는 빵이고요. M40, Y40, K40인가요? 죄송합니다. C, M, Y를 다 40, 40, 40. 네, 됐습니다. 다음 오브젝트 쇼를 누르시고 네. 모양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 돼요. 이게 선이 꼬여서 그래요. 손이 꼬여서.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쇼를 눌러주시고
쇼를 바탕화면 클릭해서 저장 한 번 더. 이때 당근이 밑으로 오네요. 밑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요 아래에 있는 당근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로. 네,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C. 그런 다음 아까 수험번호 마이너스 본인 이름 마이너스 1번이라고 돼 있던 거 있죠? 네, 여기다가 컨트롤 V. 네, 쉬프트 누르고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서 네, 요 안쪽에 쏙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하나 빼먹었네요. 그림자. 그림자요. 동그라미 툴로 작업합니다. 그림자는 바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작업한 거 소원 보너스인데 바로 작업할게요. 그림자는 동그라미 툴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하셔서 네. 대략 한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그러니까 보시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맞추시면 돼요. 위치. 위아래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필 컬러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네, 얘도 CMY가 다 40, 40, 40이 되겠네요. 대신 여기는 맨 뒤로 가야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 해서 이렇게 맨 뒤로. 됐습니까?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컨트롤 S 눌러서 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폴더에다 그대로 저장. 오케이. 됐습니까? 대충 어떻게 그리는지 좀 윤곽이 잡히시나요? 대략? 네, 뭐 아직은 어렵겠지만 네, 그러면 두 번째 거 가도록 하죠. 일단 컨트롤 W 눌러서 화면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네, 여러분들 프린트몰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뒷장에 뒷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문제 2번 나오죠. 네, 문제 2번이 35점, 문제 1번이 25점입니다. 네, 문제 3번이 40점.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제 2번은 크기가 1번과 똑같습니다. 100에 80. 네, 그 대신에 설명이 조금 많아요. 네, 뭐 1번, 01번 에코팜 문자에 아리얼 볼드 폰트로 적용한다. 근데 크기가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에코팜 크기가 없기 때문에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베지터블 가든 맞죠? 가든 문자에 타입 언어 패스토를 활용한다라는 거. 요게 약간 휘어 있습니다. 베지터블 가든이. 그렇죠? 브러쉬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펙트 같은 경우는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네요. 네. 물 주는 거 있죠? 그죠? 네. 거기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 맨 아래 브러쉬 네. 아코디언 그 다음에 폴드라고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1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왼쪽 위에 브러쉬 배너 OPT 배너 5 그 다음 1pt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비슷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지터블 가든이라고 해서 작은 글씨는 아리얼 레귤러 9pt라고 되어 있네요.
작은 글씨.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활용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 주는 게 점선으로 왔어요. 점선. 이 점선이 잘 보시게 되면 양쪽이 동글동글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시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의 류를 열어서 파일의 류 하면 오른쪽 위에 소환번호 마이너스 본인 이름 마이너스 문제번호, 바로 아래 위스는 100이 되겠고요. 하이트 세로 길이 80 되겠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CMYK 칼라 모드는 CMYK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됐죠? 여기다 옮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파일의 뉴 열어서 마찬가지로 A4 위에 프린트 눌러서 A4 사이즈 대신 가로형으로 밑에 크리에이트, 그 다음 파일의 플레이스, 네, 외부의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화면에 불러올 때 파일의 플레이스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때 만약 인터넷상에서 캐릭터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걸 갖다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다운받으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를 하면 바로 붙여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미지 다운로드를 갖다 한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파일의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바로 EA-2번 밑에 링크는 체크해지 하시고 플레이스, 그 다음 왼쪽 위에 클릭해서, 됐죠? 대충 화면 A4 용지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되었으면 레이어 자물쇠 채우고 레이어 하나 추가합니다. 되셨나요? 네. 일단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 주는 거. 요게 제일 어려워요. 요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일단은 바로 요 통부터 만듭니다. 통부터. 됐죠? 그리고 색깔이 왼쪽 요 물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색깔이 좀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오른쪽 손잡이 부분,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밑에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밑에도 받침 부분, 네,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따로따로 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부분부터 만들 텐데, 요건 어떻게 만드느냐? 요것도 사각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사각형으로. 그럼 사각형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사각형을 갖다가 이용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색깔은 테두리 컬러로, 네, 테두리 컬러는 하얀색이나 노란색 계열만 아니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클릭 앤 드래그 대충 해주세요. 클릭 앤 드래그. 네,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려면 바로 요 안내선 맞춰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선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선택 툴로 바꾸시고 얘를 갖다가 일단 회전시킬게요. 회전. 네. 그 다음 위에 좁은 폭을 갖다가 활용해서 최대한 좁은 폭에 맞춰줍니다. 최대한 좁은 폭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돌아간 약간 마름모 비슷한 사각형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런 다음 바로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부분을 각각 선택해서 끝지점을 바로 이런 식으로 각도 틀어지지 않게 바로 이렇게 딱 맞춰서 늘려주세요. 각각 선택 어떻게 해요? 네, 하얀색 화살표.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 하얀색 화살표로 각각 조절점 클릭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 거기만 클릭 앤 드래그로 빼주세요. 그렇죠. 맞아요. 왼쪽 아래서. 그렇죠. 네, 됐죠? 그런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요게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네. 그래서 요게 사다리꼴 돌려서 만드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그죠? 똑바로 된 사다리꼴 만들어서 돌리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이거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조절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사각형, 아니 사각형 형태로 갖다 똑바로 만든 다음에 사다리꼴 만들고 그걸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요 아래쪽부터 갈까요? 아래쪽 요 부분 선택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요 부분 선택 그런 다음 바로 안쪽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됐죠? 왼쪽 위 오른쪽 위도 마찬가지로 쉬프트 눌러서 선택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과 위쪽이 동그라미 정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좀 틀리다 그러면 아래쪽 따로 위쪽 따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둥글둥글한 부분을 보시고 됐습니까? 다 되셨으면 컨트롤 S 네. 그런 다음 2번 작업 다시 A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죠. 저장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잠깐 쉴 텐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요 분할된 부분 만드는 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을 갖다가 두 개를 만들어서 바로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쪼개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만드는 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틀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요. 요걸 갖다가 분리를 해서 네, 색깔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색깔 적용하고 나머지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요 앞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 위쪽에 가운데쯤 여기서부터 중간 정도 와서 휘어집니다. 네, 중간 정도 휘어져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펜툴로 네, 아래쪽 내려서 필 컬러 필요 없어요. 테두리 컬러만 있으면 되겠고요. 바로 이 바깥쪽, 이제 중간 바깥쪽에서부터 클릭하시고 비스듬하게 가운데쯤으로 내려옵니다. 네, 여기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 왼쪽 아래로 이 왼쪽 아래로 내려오실 때 적당한 두께 보시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네, 요 얇게.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 살짝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클릭 이렇게. 어차피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략 가셔도 돼요. 그 다음 바로 오른쪽은 거의 요 휘어지는 끝부분에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펜툴로 휘어지는 끝부분, 요 시작 부분에 약간 바깥쪽에 클릭하시고,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여기에 또 휘어지는 부분에 여기는 좀 안만하게 많이 휘어지죠. 그래서 조금 덜 내려와서 클릭, 그 다음 왼쪽 아래로 내려와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둥글게 말아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 안 되고 조금 덜 가서 바깥쪽으로 가서 한 이 정도 되겠네요. 클릭 이렇게 되셨나요? 네. 네. 다 되셨으면 선택 툴로 바꾸시고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네, 분리를 갖다 시켜야 되겠네요. 네. 일단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됐죠? 디바이드. 그 다음 오브젝트의 언그룹. 디바이드 하신 다음에는 그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브젝트에 언그룹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색깔 적용을 하고 싶은데 색깔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 뿌리는 거. 네, 요 꼭다리 부분에 아래쪽 화살표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갖다가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상당히 많네요. 네, 일단 Y50, Y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M10, Y90 됐죠? 그 다음에 M10, Y10 M10, Y90, K10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색깔이 들어가야 좀 그런 색깔이 나오느냐? 일단은 분무기 물 뿌리는 거 바로 맨 앞쪽이 좀 상당히 밝아요. 밝은 노란색 계열입니다. 밝은 노란색 계열이다 그러면 Y50이나 또는 M10, Y90 정도 되는데 M10, Y90은 상당히 노란색이 진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Y50부터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 맨 앞에 부분. 네. 필 컬러로 바꾸고 필 컬러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다 빼시고 Y50 되셨나요? 네, 얼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은 조금 진한 노란색 계열이 되겠네요. 요거는 두 번째 M10 Y90이라고 하는 거. 네, 요걸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필 컬러로 바꾸고 필 컬러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M10 Y90 맞는 거 같네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약간 어두운 거 노란색
마찬가지 필 컬러로 바꾸시고, 네, 약간 어두운 거다 그러면 K 값이 들어갈 것 같아요. K 값이 대부분. 그래서 M10, Y90, K10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거요. 요걸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대략 맞는 것 같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색깔이 들어가면 어떤 색깔이 나오겠거니 그 정도는 윤곽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계속 맞춰보다 보면. 그 다음 얘네들은 저 그대로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그룹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요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펜 툴로 뭐 만들 수는 있습니다. 펜 툴을 만들자면 대신 얘는 그 라운디드 레팅볼 툴이나 사각형 도구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사각형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이렇게 사각형을 대략 맞춰 놓고요. 대신 테두리 컬러로, 됐죠? 테두리 컬러는 뭐 노란색 계열이나 하얀색 계열만 아니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얘를 돌려요. 선택 툴로 바꿔서 돌립니다. 각도 맞춰서. 그래 놓고 가운데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각도를 최대한 맞춰주시고, 네, 요 각도 맞추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요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요 본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게 수평으로 딱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좀 넓고 밑에는 좀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위에는 좀 길이가 길고 밑에는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바로 안쪽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줍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런 다음에 바로 두께 조절 들어갑니다. 두께 조절. 네, 바로 위로 올라가서 스트로크에 한 8pt 정도 해볼까요? 8pt. 8pt보다 더 큰가요? 조금 더 둥그레도 되겠네요. 10pt 정도? 10pt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10pt 정도.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요 띠 형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뒤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면 처리돼서 작업되는 게 좋거든요. 면 처리. 그래서 오브젝트에 익스펜드를 해버리면, 익스펜드 오케이. 그럼 얘가 면 처리돼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색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대략 요거와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두 번째 했던 거 요거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작업했으니까 스포이드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맨 뒤로 가야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 이렇게.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굳이 펜툴로 그리는 것보다는 사각형으로 대충 돌려서 맞춰놓고 두께 조절, 먼저 동그라미 조절, 그 다음에 두께 조절해서 바로 이렇게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 바로 요 물 나오는 부분, 이 물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펜툴로 만드시거나 그러셔도 되고요. 네. 또는 라인 툴이나 이런 걸로 만드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인 툴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요게 선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 선택해서 오브젝트 락의 셀렉션 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형, 네,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은 얘를 만들고 돌리고 그 다음에 늘리고, 그죠? 그런데 라인 툴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라인 툴로 어떻게 해야 쉬우냐? 바로 T자 오른쪽에 라인 툴 꾹 눌러서 라인 툴로 바로 여기 왼쪽 꼭다리 부분 중간 부분부터 클릭 앤 드래그해서 요렇게 요 통부분 요 세로 길이 중간까지 일단 요렇게 선을 그립니다. 됐습니까? 일단 선 색깔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 색깔은 아무 색깔, 노란 색깔 빼놓고 아무 색깔이나 일단 넣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위쪽 기준, 즉 위에 왼쪽 위에 좁은 면 있죠? 좁은 면, 요 기준으로 라인 두께를 맞춥니다. 라인 두께 한 12, 14 그 정도 되겠네요. 12, 14. 더 작아야 되나요? 네, 10pt보다는 조금 더 두껍네요. 12pt 정도 하겠습니다. 됐죠? 네, 요 상태에서 익스펜드를 해버리면 오브젝트에 익스펜드 필스트로크 오케이 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사각형이 돼요. 선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 위는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죠? 틀 필요도 없고 다 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네, 오른쪽 위 요 조절점 클릭하시고 약간 올려서 대략 네, 수평보다 약간 낮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도 클릭 앤 드래그해서 네, 이런 식으로 대충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수직이건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요 각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그럼 좀 더 사각형보다는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얘는 테두리 컬러로 변경 시켜주시고요. 됐죠? 아래쪽에 약간 얇게 색깔이 반쪽아리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요 왼쪽도 꼭다리 부분 있죠? 요것도 똑같은 색깔이네요. 반쪽이. 그러면 요걸 따로따로 작업할 게 아니라 요걸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로 합친 다음에 작업하는 게 좀 낫겠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왼쪽 꼭다리 부분, 요 물 뿌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요걸 어떻게 만들어요? 요거 동그라미를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를 또는 펜툴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펜툴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이 동그라미 찌그러뜨리는 거는 일단 보여드리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로로 이런 타원형을 갖다가 약간 두껍게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요 왼쪽 점 있죠? 요거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한 다음 얘를 갖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럼 바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뭐 회전을 시키던 그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딱 맞네요. 네, 대충 작업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로 만드시는 게 낫겠네요. 펜툴보다는 이 동그라미로 타원형, 세로로 약간 긴 타원형을 갖다가 두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중간에 오는 조절점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갖다 눌러서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찌그러지도록. 됐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 선택 툴로 바꾸시고 그런 다음 테두리를 갖다 이용해서 대략 위치 잡아주시고 얘가 살짝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오른쪽 아래로
됐죠? 그런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휘어지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 하나로 합치기. 되셨죠? 네. 그 다음 펜툴로 일단 이렇게 아래쪽, 그러니까 요 세로 길이를 전체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 내려와서 바깥쪽에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와서 바깥쪽에 클릭,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대중으로 또는 라인 툴을 이용하셔도 좀 쉽긴 합니다. 라인 툴은 클릭 앤 드래그 시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펜 툴보다 좀 더 위치 잡기가 좀 편해요. 되셨나요? 다 되었으면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하시고 바로 패스파인더의 두 번째 아래쪽에 첫 번째 거 디바이드 분리시키는 거 있었죠? 그죠? 그 클릭.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언고로 네,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요 두 개의 색깔은 바로 오른쪽 기본 색깔과 똑같습니다. 즉 위쪽 색깔은 가운데 노란색, 그죠? 아래쪽 색깔은 오른쪽 어두운 색,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선택툴을 바꿔서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 됐습니까? 네, 다 되었으면 이번엔 요 아래쪽에 오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오는 건 반 잘렸지만 바로 라운디드 레팅글 툴, 그죠? 그걸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라운디드 레팅글 툴로 만들어도 되고요. 얘도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라운디드 레팅글 툴은 클릭 앤 드래그 시에 가로 길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이때 위아래 방향키, 위쪽 방향키라든지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최대한 사이즈는 틀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 바로 각도 맞춰야 되겠네요. 각도. 네. 이렇게 돌려서 바로 아래쪽, 그죠? 아래쪽에 각도에 맞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라인 툴을 이용해서 맞출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라인 툴. 네. 그럼 라인 툴로 맞추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인 툴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라인 툴이. 네. 바로 T자 오른쪽에 라인 툴 꾹 눌러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바로 테두리 컬러. 이때 테두리 컬러는 노란색 계열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긋느냐? 바로 요 동그랗게 말려지기 시작되는 부분. 뭐 굳이 따지자면 요 분무기 몸체 요 아래 그 라운드가 끝나는 지점 있죠? 그죠? 이 끝나는 지점부터 클릭 앤 드래그해서 요 오른쪽이 끝나는 지점까지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됐습니까? 그러면 각도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각도 맞출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아래쪽 끝선에 맞췄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라인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라인의 두께. 네, 한 10pt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 다음 양쪽에 동글동글하면 되겠죠? 그죠? 동글동글하게 하는 거 있었죠? 스트로크에 바로 캡, 라운드 캡.
됐습니까? 스트로크의 웨이트 바로 아래 캡, 라운드 캡 중간 거. 됐죠? 그런 다음 뭐 살짝 짧다 그러면 조금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걸 익스펜드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펜드, 오브젝트 익스펜드. 그러면 굳이 각도 틀고 이걸 세밀하게 조절해서 이 각도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들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기 나름.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가 테두리 컬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테두리 컬러 얘를 갖다 반 뚝 자를 건데 반을 어떻게 자르느냐, 가로로 했을 때 반 뚝 자른 다음에 가져오시면 조금 힘듭니다. 작업하기가. 왜? 길이 맞춰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럴 때는 라인 툴로, 펜 툴보다는 라인 툴로, 네, 바로 왼쪽 요 조절점 약간 바깥쪽에서부터 왼쪽 아래부터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오른쪽 위로. 됐죠? 그랬더니 여기가 안 맞았네. 가운데가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마우스 떼지 마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바로 라인을 갖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가운데쯤을 맞춰놓고, 각도는 틀리더라도 가운데쯤 맞춰놓고 스페이스바 띄고 바로 이런 식으로 반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 선택 툴로 바꾸시고 바로 요 위에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클릭 앤 드래그 살짝 해서 밑에 요 툴과 선까지 선택 두 개만 살짝.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있죠?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언그룹, 오브젝트의 언그룹.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요 두 가지 색깔이 위에 있는 색깔과 중복되는 색깔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색깔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요 위쪽이 상당히 밝네요. 허였습니다. 그냥 이 허옇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거의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바로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색깔 중에 M10, Y10이 있어요. M10, Y10 일단 그걸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 필 컬러로, 컬러에서 필 컬러로 오른쪽 위에 화살표 있죠? 색깔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필 컬러에서 바로 C와 K는 다 빵빵 M10, Y10. 됐습니까?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허옇게 뜨죠?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색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색깔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 즉 K 값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네, M10, Y90, K40이 있네요. 네, 이 아래쪽에 보면 M10, Y90, K40 그걸 한번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필 컬러로 바꾸고 M10, Y90, K40 비슷하게 맞나요? 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죠? 네, 여기 색깔 맞출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과. 왜냐하면 프린트물은 출력용이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됐죠? 다 되었으면 바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요거는 삭제.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여기에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 그 그림자 효과는 어떻게 주느냐, 일단 오브젝트에 언락올 해주시고요.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 얘네들을 몽땅 다 선택합니다. 전부 다 선택.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그룹 해주시고요. 그룹 해주셔야 나중에 선택하기가 좀 편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C 복사 되셨나요? 안 됐어요? 잠깐만요. 레이어 볼게요. 레이어. 밑에 잡으셔 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레이어 선택, 그 다음에 선택. 클릭했는데 여기 영점 선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룹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됐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F. 네, 컨트롤 F 하면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돼요. 네,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요게 이렇게 두 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벌이. 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서 하나로 합치기, 반드시 이렇게 하나로 합치기 하셔야 됩니다. 왜? 다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를 주게 되면 이상하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옵니다. 됐죠? 바로 이 상태에서 얘는 색깔 필요 없어요. 아무 색깔에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뒤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 됐죠?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갑니다. 바로 이펙트에 스틸라이즈 드롭 섀도우 찾으셨나요? 네, 눌러주시고요. 됐죠? 맨 위에 멀티플라이는 어둡게 배경에 흡수시켜라, 합성이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얘는 빛 개념입니다. 빛 개념. 그래서 지금 형광등이 지금 위에 켜 있는데 형광등 일부가 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의실이 어두워지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일단 오퍼시티는 75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75는 전체 100% 중에 75%만큼 아래 컬러에 설정되어 있는 색깔 있죠? 검정색, 대부분 검정색. 얘를 75만큼 뿌려주고 75%만큼 나머지 25%는 배경색을 섞어서 사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X 오프셋, Y 오프셋은 X는 가로, Y는 세로가 되겠네요. 그림자 위치. 그래서 플러스는 X는 오른쪽, Y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X는 왼쪽, Y는 위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는 오른쪽 아래로 와야 되는데 아주 짧게 와요. 짧게 오기 때문에 일단 X 오프셋은 1, Y 오프셋도 1. 됐죠? 그런데도 크네요. 그죠? 그럼 왜? 블러 때문에. 블러가 얼마만큼 번지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얘를 0.5 됐죠? 0.5cm 0.5mm 프리뷰 체크도 눌렀다 띄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긴 해요. 진하기만 어떻게 한다면. 됐습니까? 그럼 진하기는 어디서 조절해요? 오파서티에서 멀티플레이 바로 아래는 오파서티에서 바로 35% 정도로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좀 연해지네요. 요거보다 더 연해져야 되겠다? 그럼 20%, 25%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탕화면 OK 눌러서 바탕화면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자가 그래도 센 것 같아.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거. 그죠? 기본 선택, 요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2. 컨트롤 숫자 2가 뭐예요? 락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메인 위에 거 선택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바로 아까 합쳤던 기본 틀 있죠? 전체 틀. 그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윈도우에 어피어런스라고 있어요. 어피어런스 체크되어 있네요. 저는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 또는 중간에
어피어런스 찾으셨나요? 그 어피어런스에 보게 되면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클릭. 그럼 어떻게 돼요? 재세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펙트의 스틸라이즈 드롭 섀도우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네, 중복적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더 연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오파서티를 뭐 25 해서 프리뷰 누르면 좀 더 연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다 되었으면 바탕화면 클릭,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엔 물 주는 거, 물줄기 요걸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펜툴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펜툴로. 그래서 펜툴로 네,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끔 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와서 색깔은 하얀색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하얀색이나 요 푸른색 계열만 아니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요 좀 떨어뜨려서 약간 위쪽에 클릭, 또 요로 왼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와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대략 휘어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아래쪽도 마찬가지. 조금 아래 클릭, 완전히 내려가서 왼쪽 아래로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휘어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휘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략 요거 요 정도 휘어지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요 물줄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선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3pt C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께 조절부터 하도록 하죠. 두께 바로 위로 올라가서 3pt 네, 여기 두께가 안 맞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좀 커져서 그렇습니다. 커져서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띄엄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스트로크에 있었죠. 스트로크. 됐습니까?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가 만약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스트로크 꺼내 주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스트로크에서는 바로 밑에 중간 정도에 대시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대시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바로 이 대시라고 하는 게 긋다, 갭이라고 하는 게 떨어뜨리다. 됐죠? 그래서 기본 설정 값은 12pt로 설정이 되는데 바로 12pt만큼 긋고 12pt만큼 떨어뜨려라 라는 게 기본 값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조금 짧게 떨어져야 되네요. 그죠? 네, 긋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짧게 떨어져야 됩니다. 짧게 떨어질 때는 12pt가 긋는 거니까 얘는 한 4pt 정도. 되셨나요? 네. 그 다음 긋는 거가 지금 좀 긴가요? 네.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긋는 걸 10pt로 바꾸고 되셨죠? 10pt로. 그 다음 요거 요 대시드 라인 체크박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점선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왼쪽과 오른쪽이 좀 틀리게 나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좀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슷한 걸로 맞춰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좀 짧게 그 다음에는 길게 나오네요. 그죠? 물줄기가 네. 처음에는 짧게 좀 길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는 물론 맞출 수는 있습니다. 맞출 수는 있는데 복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냅두시는 게 낫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네. 왜 그러냐면 요게 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 하나 더 작업을 해보시면 알거든요. 네. 바로 대시 개 그 다음에 대시라고 있어요.
그죠? 네, 요걸 똑같이 10으로. 네, 갭을 갖다가 4로. 됐죠? 네. 그래서 요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른쪽부터 그었기 때문에 원래는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이네요. 얘를 2. 네. 됐죠? 그 다음에 4. 마지막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 길고 길고 짧고 길고 길고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맞추려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제대로 맞추려면 따로따로 그리셔야 돼요. 따로따로. 제대로 맞추려면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됐죠? 네,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처음 거와 두 번째 것만, 즉 10pt, 4pt 정도만 설정해 놓고요. 나머지는 다 빵빵빵빵. 됐습니까? 그 다음 색깔 맞추겠습니다. 색깔은 C80이네요. 바로 화면 오른쪽이, 즉 컬러로 가서 테두리 컬러 위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다른 건 다 빵빵빵 하시고 C만 80. 되셨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요게 동글동글해야 돼요. 그치? 동글동글해야 됩니다. 그거는 라운드 캡에서 라운드 캡. 스트로크의 캡 웨이트 바로 아래 있죠? 그 다음 캡을 갖다 씌웠더니 너무 오밀조밀하게 붙어버리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캡을 갖다가 6pt 정도로.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레이어 1 눈 꺼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캡을 갖다 하게 되면 왜 더 붙느냐? 바로 라인 각각에 긋는 것 끝부분에 반원 형식으로 붙습니다. 캡이.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 점선마다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갭을 갖다가 좀 더 설정해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저장 좀 해주시고요. 컨트롤 S로.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바로 에코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 네, 이 에코팜은 브러쉬 배너 5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브러쉬 배너 5는 도대체 뭐냐? 바로 화면 상단 윈도우에 바로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브러쉬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거의 맨 아래 브러쉬 라이브러리. 됐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배너 앤 실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데코레이티브. 됐죠? 이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배너스 앤 실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됐죠? 그걸 클릭 꺼내 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배너 앤 실스 꺼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모양이 거의 똑같은 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지금 1pt라고 했어요. 1pt. 바로 라인 툴을 갖다 이용해서 라인 툴. 네, 1pt로 여기에 마찬가지로 안내선을 갖다 설정하시면 더 좋고요. 안내선. 네, 바로 요 거의 끝부분부터 여기 있죠. 여기 왼쪽. 여기서 끝부분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그어주세요. 이렇게. 점선이 나오네요.
네, 스트로크에서 대시드 라인 체크 빼시면 선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바로 배너 5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적용.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 선택 툴 까만색 화살표를 바꾸시고 위치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위치 맞춰놓고 오브젝트 하이드의 셀렉션 그런 다음 왼쪽 도구 트리 T자 선택하시고 T자 그런 다음에 위쪽 바탕화면에 클릭하시고 영문 대문자로 에코 한칸 띄고 FARM 에코팜. 네, 이 에코팜 요거에 대해서는 아리얼 볼드 폰트로 적용한다 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쓰신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캐릭터 창에서 서체를 아리얼 ARIAL 서체명 싹 다 없애고 ARIAL 그럼 아리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됐죠? 그런 다음 바로 거기에 아리얼 볼드라고 뜰 겁니다. 밑에 아리얼 볼드 선택 되셨죠? 네. 그런 다음 선택 툴로 바꾸시고 얘는 크기 없어요. 크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회전시키고 각도 맞추고 각도 비스듬하게 맞추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반드시 Shift 누르고 사이즈를 갖다가 조절해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돼요. 프린트 보시고 비슷한 크기로 안에 쏙 들어가게끔 맞춰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글씨 크기라든지 설정값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다 되셨으면 네, 일단 얘는 글씨가 일러스트 이미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일러스트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입에 Create Outline 이라고 있습니다. Create Outline. 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그런 다음 얘가 보이면 작업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위치를 갖다가 또 바깥으로 빼놨다 넣었다 좀 하기 좀 귀찮으니까 이왕 맞춰놨으니까요. 예, 바로 오브젝트 하이드의 셀렉션 되셨나요? 원래는 글씨를 써놓고 바로 프린트문을 보시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인 작업은. 그래서 라인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자 왼쪽 끄트머리 요 위쪽이 잘려 있네요. 그래서 펜툴로 네, 왼쪽 도구틀 아래 쭉 내려와서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했을 때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 그런 다음 테두리 컬러가 아닌 필 컬러가 아닌 테두리 컬러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색깔은 상관없어요. 녹색 계열이나 푸른색 계열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자 약간 바깥쪽에서 클릭하시고 이거는 글씨를 보시면서 작업하셔도 돼요. 프린트물 보시면서. 그 다음 C자 통과했네요. 거기에 O자도 통과하고 이렇게 쭉 옵니다. 이때 잠깐만요. 라인이 어쩐지 직선이네요. 휘어진 줄 알았더니 직선이네요. 그래서 펜툴 오른쪽 M 오른쪽 부분에 밑에 있죠. 밑에 쭉 통과해서 클릭
대부분 좀 어렵게 내면 휘어져서 나오거든요. 이게 휘어져서 저번에 했던 게 휘어져서 나왔었죠. 네, 그나마 직선은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오브젝트에 show all 하신 다음에 바로 요 기본 틀, 요 뒤에 있는 라인은 선택해서 네,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락 셀렉션. 그런 다음 글씨와 여러분들이 라인 선택 만드신 라인 됐습니까? 클릭 앤 드래그 해서 그 다음 패스파인드에 디바이드 있었죠? 디바이드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언그룹 됐습니까? 되셨나요? 그런 다음 네, 일단 위에 거부터 가도록 하죠. 위에 거. 잠깐만요. 조금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계세요. 네, 됐습니다. 이게 아래가 아니라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두께는 상관없어요. 두께는. 일단 얘가 1bt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가 약간 뒷배경이 통통한 것 같은데 이게 좀 휘어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라인이 약간 일단 이렇게 맞지 않고 오른쪽 라인 셀렉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밑에 하시고 오른쪽 패스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일단 뒷배 작업하고 보겠습니다. 그 뒷배경에 있는 이미지는 약간 커 있습니다. 뒷배경에 있는 이미지가 정상적인 작업 그게 아니에요. 네, 약간 커 있어요. 네, 되셨으면 바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바로 위쪽 부분만 네, 이자 위쪽 부분 선택 Shift 누르고 C, O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A, R, M까지 됐죠? 그런 다음 요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하면 바로 요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에코팜 위쪽 오른쪽 위에 요 화살표 되어 있고 하나는 C80, 하나는 C80, M10, Y80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Y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녹색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C만 들어간 거부터 설정하도록 하죠. 네, 바로 컬러로 가서 필 컬러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그랬더니 저는 K가 나오네요. 이럴 때는 K 오른쪽 위에 가로 짝대기 여러 개 되는 거 클릭, CMYK로 바꾸시고 그런 다음 K 값 다 빼고 C를 80 되겠죠? 그런 다음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오브젝트의 그룹 그래 나중에 선택하기 좀 쉽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E자 아래쪽 Shift 누르고 C자 아래, O자 아래, F자 아래 그 다음에 A자, R자는 두 곳이니까 M자는 세 군데네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컬러로 가서 마찬가지로 CMYK로 바꾸시고 네, 색깔 다 빼신 다음에 네, C80, M10, Y80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얘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그룹 해주시고 됐죠?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2번 정도 눌러서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좀 떨어뜨려야 돼요. 다 되셨죠? 다 되셨으면 파일에 세이브 됐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어 1 눈 꺼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시 눈 켜주시고, 아까 새로 열어놨던 수험번호 마이너스 본인 이름 마이너스 2번, 얘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화면에다가 그대로 저장, OK 눌러주세요. 됐죠? 네.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작업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이사를 갔다 해서 죄송스럽게도 할 수가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렇게 수업 진행은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3일 정도면 이거 충분히 또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3번까지. 그래서 그러면 총 두 세트 풀어보는 거죠. 아마 두 세트 정도 풀어보시면 대략 감은 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제가 보내드린 그 GTQI 그것도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갖다가 몇 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연습도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똑같은 거 연습할 때는 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다 이해는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중간에 이메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카드 찍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카드 찍고 모니터 화면 확인해 주세요.